자, 보세요. 지금 일단 사업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템을 찾아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건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죠. 왜냐면 실제 실행하시고 계시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걸 어떻게 그 순간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내실지 순간순간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가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직은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 팀원이 아직 이걸 잘 못 배우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 천성이 누군가를 교육해주고 그 사람이 이끌어내는 걸로 기쁨과 어떤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보다 팀원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팀원은 제가 얘기를 나눠봤지만 정말 특출나게 엄청 특이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좀 영악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심리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막 그런 것들을 역용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제가 그런 부분에 주의를 줄 정도로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이지 않고 논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어쩌면 이제 실제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같은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뒤이어 깨닫게 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을 먼저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배우고 싶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가르쳐서 나처럼 만들고를 해보면 이제 그 경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실행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으셨고 선택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생기잖아요. 말을 안 듣는 학생한테 어떻게 그 학생을 말 듣게 하는지 이런 것들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고 아직. 그쵸? 근데 실제로 제가 수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팀원은 더 쉽겠죠. 세 번째도 쉽고. 내가 사업도 키우고 본업이 사업인 채 유지가 됐을 때 다른 사업가들을 멘토링하는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훨씬 쉽죠. 그 대가로 돈을 받을지 말지는 컨택하시면 되는 거고. 저와의 대화로 뭔가 내가 나를 이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결론을 성급하게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 즐기라고요. 즐기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저도 그렇거든요. 똑같아요. 어려웠어요, 이게. 모두의 사수라는 서비스를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것을 구체화하는 데까지 30살 때부터 고민했으니까 35살, 36살에 이걸 구상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모두의 사수를. 5년 걸린 거죠, 사실. 이 고민을 계속 해왔으니까. 저는 회사를 나오고 모두의 사수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가장 처음에 했던 게 지금까지 제 커리어에서 어떤 것들이 좋았고 나빴고 내가 언제 강해지고 약해지는지 등등 나 자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쭉 글로 적어보니까 이런 조만한 수첩 한 권이 다 쓰여지더라고요. 그걸 회고를 하고 몇 번 계속 읽어보니까 저는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강점이 이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니크해지려는 생각이 없었고 더 좋은 아이디어나 뭐 성과가 더 있는 현실적인 그런 실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한 건 아닌데 언제나 제가 그 잘했던 게 사람들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될 일과 되지 않은 일을 잘 구분하고 사업을 그러니까 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환경을 세팅해 놓고 일정량의 인풋을 계속 넣기만 하면 아웃풋이 계속 나오는 구조를 짜는 걸 제가 뭐 딱히 배운 적도 없고 뭔가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걸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잘하면 지금 보면 어때요? 설명이 굉장히 구구절절하고 장황하잖아요. 이걸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이걸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돼? 지금 이 과정을 무슨 단어로 정의해야 돼? 부터가 챌린지예요, 실제로. 저는 그걸 관점이라고 정의한 거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관점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한 거예요. 저는 늘 예전에 마케팅 회사에 다닐 때도 그랬고 여러 기업체들을 임직원들을 교육할 때도 저는 마케팅을 공부할 때 마케팅 전문서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마케팅과 전혀 무관한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만화책 같은 걸로 마케팅 이론들을 뽑아내는 연습을 구성원들하고 언제나 함께 했어요. 이 섬처럼 이제 전혀 관련이 없는 유사성이 없는 지식들을 이렇게 읽는 작업들을 통해서 이 지식이 내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드래곤볼을 보면서 마케팅 챌린지를 주고 뭐 슬램덩크 보면서 왜 제목이 슬램덩크인데 마지막에 강백호가 2점 슛으로 마무리를 했을까
멋있게 덩크 슛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유, 이런 챌린지들을 임직원들한테 계속 주면서 슬램덩크 포지션 5명은 농구 다 어떤 포지션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정대만은 계속 주구장창 3점슛만 쏘고 최지수는 왜 골 밑에만 있어?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걸 실제로 인스타그램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제가 관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었고. 근데 사람들이 정말 더럽게 반응을 안 했어요. 몇 달 동안. 좋아요수가 0이었다고요, 계속.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던 게 오프라인에선 이미 저의 관점이 엄청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주시는 분들이 계셨었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가 한 번만 내 컨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기만 하면 분명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연대해 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버틴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한 거죠. 기다린 거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팔로워 수가 많아졌잖아요. 제가 팔로워 수가 300명일 때 첫 매출이 생겼고 팔로워 수가 1000명일 때는 제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좀 넘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팔로워 수 이제 공식에 맞지도 않죠. 지금 제 사업의 모델은. 제가 지금 구독자 수 그 15,000명 정도 되니까 저는 사무실이고 팀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방식대로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로 가는지를 정해두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이게 그냥 진입장벽이 된다니까요. 못 쫓아요. 지금도 보면은 저는 이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리잖아요. 그쵸? 이걸 경험해보고 싶어서 지금 사실 안달이 나셨죠. 저는 이 경험을 5년,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경험치를 한 번에 전달해 드리려고 해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뭔가를 정해서 하고 싶은 걸. 그걸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해도 지치지 않는 그 내가 정말 확실하게 얻고 싶은 걸 찾게 만드는 걸 도와드릴 수 있는 거지 20년치의 경험치를 하루 만에 요약해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방법이. 그쵸? 그러니까 벌써 이 간극이 허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사람 대 사람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요. 그쵸? 이게 그렇다고 저희랑 막 10년, 20년 그런 격차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도,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 그리고 계기를 찾고 있으면 분명 살면서 만나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변화를 일으킬. 아예 이 논점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데 내 인생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이 논점 자체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찾아온 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내 삶이 계단식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왔는데도 그걸 몰라요. 왜냐면 나는 그런 논점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삶에서 그냥 언제나 공약, 효율 이런 것들을 쫓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그런 분도 봤어요.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 사업을 일으킬 때 저는 사업을 이제 3라운드로 구분을 하는데 1라운드가 이익을 내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죠. 2라운드가 팀빌딩이에요.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거죠. 3라운드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단계예요. 5명 채용해서 5명의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5명이 10명, 100명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단계예요. 근데 많은 사장님들이 그 1라운드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1라운드를 가까스로 넘었어도 2라운드에서 무너져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속적인 하강 국면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 지금 1라운드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주변에 이 1라운드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보통 항상 늘 준비된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들었어. 1년 만에 성과를 냈대. 그래서 나도 1년만 꾸준히 하면 나도 되겠지라고 기대하고 덤벼들어. 근데 1년 만에 성과 낸 사람이 나이도 어려. 막 질투가 나. 쟤는 나이도 어린데 저렇게 잘해? 근데 알고 봤더니 직업도 온라인 마케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 쟤는 1년 만에 된 게 이유가 있네. 나이도 어리고 직업도 마케터니까. 나보다 이해도가 훨씬 높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어때요? 오히려 마케터들이 스마트 스토어 하라 그러면 더 못할걸요? 이미 만들어진 사업체를 운영하는 건 효율적으로 잘 할지 모르나 제로부터 빌드업 하라 그러면 하나도 못하는 게
회사 다니는 마케터들이잖아요. 그쵸? 이 회사 다니는 마케터들이 마케팅을 몇 년 공부했고 실제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죠. 1라운드에 와서. 그쵸? 2라운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라운드도 내가 팀빌딩을 해야 되고 팀빌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고 계속 푸시를 해도 어떻게 해요? 언제나 이것을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 직원은 원래 그래요. 네, 우리 직원은 가족이에요. 가족이라서 어려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 창업을 해서 가장 처음 동료로 뽑는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이에요. 그래서 많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어려운 길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쉽게 가지 못해요. 근데 그걸 그래도 한 사람들은 아, 영진님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라고 한다고요. 왜냐면 지금 그 챌린지를 계속 겪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핵심이 뭐냐면 제가 간혹가다 정말 업무를 대신해 드리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디테일하게 막 책략들을 알려드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돼요? 그런 책략들을 스스로 말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가 입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죠. 왜 그러겠어요? 결국 이 과정들이 모여야지만 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선택의 순간 때마다 뭘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람이고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어떤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될지 이런 경험치들이 쌓이잖아요. 비로소 바구니에 담긴단 말이에요. 그동안 자기 자신의 노력을 바구니에 담아놓질 않았어요. 그냥 바닥에 뿌려놨지. 그러니까 깊이가 생긴 게 아니고 얕고 넓은 거야. 지식들이, 체계가. 그쵸? 아마 그거 느끼고 계실 거예요. 똑같이. 근데 제가 자꾸 깊이를 만들려고 하니까 괴롭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지금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릇을. 노력을 구슬이라고 하면 지금 여태까지 구슬은 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노력의 양이 엄청 많아.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 뿌듯해. 트로피니까 그 구슬들이. 근데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 구슬 중에 어떤 구슬을 찾아야 되는지는 언제나 힘들어. 어느 정도로 이제 힘들어지실 거냐면 내가 해본 건데도 이제 새로운 거예요. 해봤던 건데도 늘 새로워. 해결했던 문제인데도 늘 새로운 문제 같고. 분명 그렇게 될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려면 이제 그릇을 만들어 담아야 돼요. 바구니에 그 구슬들을. 이게 지금 그릇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 그릇의 이름이 목적인 겁니다. 목적. 왜? 이 왜로 바구니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왜 하지 사업을? 무슨 의미로? 난 뭘 좋아하지? 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해내셔야 돼요. 해내셔야 돼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정말. 그게 안 되면 내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할 거예요. 왜냐? 늘 불안할 테니까. 번 돈을 쓰지도 못할걸요, 심지어.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쓸지 목표도 없잖아요. 가족들을 부양하고 싶은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잖아요. 포르쉐 사고 BMW 사고 차를 레인지로버로 바꾸면 뭐 기쁘겠어요? 한순간이지. 내가 명품으로 막 옷을 치장하면은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 한순간이지. 절대 자기 삶을 못 즐긴다고요, 부자가 돼도.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정말로. 내가 계속 나 스스로에 대한 사유, 이런 것들을 계속 일정 시간 투입해서 하고 계셔야 돼요. 과정에서 당연히 저한테 물어볼 것들이 이제 현실 문제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판매가 갑자기 꺾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너무 확 이제 J커브를 그릴 수도 있잖아요. 매출이 이렇게 꺾이는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사업이 어떤 형태로 쇠퇴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판매량이 곤두박질 쳤다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살 사람들이 다 구매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제품의 품질 관리가 안 되면 제품이 최초 구매에서 끝나기 때문에 재구매가 없이 살 사람들이 이 브랜드들을 전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마케팅을 많이 시도해도 아무리 사람들을 후킹해도 결국 이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면 내가 마케팅을 한다고 인구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에 타겟 인구수는 그대로니까 살 사람이 다 구매하면 매출이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J커브를 매출로 정의하시면은 안 돼요. 이건 판매량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내가 다음 사업을 대비해야 된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서 목표만 있고 목적이 불분명하면
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매출이 빠지면 빠져서 그 근심 걱정이 생기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서 근심 걱정이 생겨. 그렇다고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유지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걸로 안정감이 안 생긴다고요, 절대. 늘 근심 걱정만 갖고 살게 돼요. 물론 어떤 변화들을 보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마케팅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생산성 관리의 문제인 건지 마케팅의 문제인 건지 당연히 이런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드리죠. 어떤 방식으로? 일을 대신해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아오도록 저는 계속 유도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뭘 원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에 진정 내가 이 사업의 방향을 어떤 방식으로 부러뜨릴지, 그래서 이 모든 질문과 직접 하신 이 대답이 결국 그 의사결정의 데이터가 될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 훨씬 더 확신에 찬 어조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이 오겠죠. 저는 다른 거 할 거예요 라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답을 찾으면 그건 제가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목표만 있으면 그 목표 때문에 타성에 젖어요, 사람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하는 사람 없는데 타성에 젖으신 것 같거든요. 목표만 있어서 그래요, 목표만. 왜가 없어서. 그러니까 바구니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그릇을.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셔야 되고. 그런 호기심이 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이런 식으로요. 지금 사고방식을 유추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아, 왠지 영지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돈 자체가 목적인 삶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뭔가 내가 10억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할까? 10억이면 충분한가? 안 충분해. 50억은, 100억은, 1000억은, 7천억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쵸, 정도의 차이를 넓혀가신 거잖아요. 사고방식을 좀 유추해보면. 이게 사실 저와의 대화에서 생기면 안 되고 늘 그런 챌린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계속 그런 시도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제가 만들어낸 질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질문들은 도움이 되겠다 반드시 라고 추려낸 게 6가지 그 질문이에요. 매일 회사 다닐 때 원동력, 회사를 어떻게 다니고 싶은지, 삶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뭘 배우고 싶은지, 일할 때 언제 행복한지, 일할 때 언제 불행한지. 네, 하지만 정말 더 많은 질문들이 행간에 있어요. 실제로 많고 아직도 하고 있고. 저한테 영진님은 답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직 답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요. 저도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핵심은 뭐냐? 내가 지금 정의한,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 내가 이 일을 왜 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뀌진 않아요. 계속 깊이가 생기지.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만드는 길이 좁은 길에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고 견고해지고 나의 생각이. 그 과정에서 목표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표들을 주먹구구식으로 다 달성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해도 돼요, 목표는. 하다가. 네,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가 된다고요. 근데 목표만 남으면 그게 어떻게 포기가 돼요? 그러니까 타성에 젖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목표가 나를 잡아먹어요, 그냥. 이걸 포기하면 나는 남는 게 없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글로 적혀야 되는 거예요. 글로 적어보세요, 한번.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도 저는 여태까지 얘기하신 그 어떤 얘기보다 진솔한 얘기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확신이 절대 안 들 것 같아요. 확신이 잘 안 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글로 적혀야 돼요. 왜 나는 확신이 안 될까? 왜 나는 이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실제로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물어봤어요. 글로 다 적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옆에 이제 이번에 합류하신 팀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저한테 수업을 듣고 이제 이런 방식의 어떤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 어려움을 겪다가, 사실 내가 뭔가를 판매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선택한 제품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제품도 아니었고 점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방식 자체를, 관점을, 내가 시장의 틈새 시장을
찾아가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유지했으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방식 자체를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소화될지로 관점을 바꾸기만 했는데도 이분은 고객들하고 그 지난한 대화, 상담, 심지어 무료 전자책을 왜 만들어서 드려요? 매트리스 판매하면서. 그걸 누가 본다고? 근데 이분이 판매하는 고객들은 그 무료 전자책을 다운받고 그걸 읽고 구매해요. 네, 이게 브랜드가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판매하는 매트리스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 전체에. 여기밖에 없지. 그렇게 돼요, 실제로. 네, 그렇게 돼요. 내가 실제로 정말 재밌어하는 그 포인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이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좋아하는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나한테 레고가 주어졌을 때 블럭을 선택하는 것도 나고 뭘 만들지 정하는 것도 나고 어떤 색깔로 채울지도 나여야 되잖아요. 그쵸? 이 방법만 찾으면 그때부터는 마케팅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발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모든 게 다 새롭게 정의될 거예요. 지금 매트리스 판매하시는 분처럼요. 너무 자연스러운 사유의 결과거든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내 고객들이 지금 이런 걸 원하니까 전자책을 만든 거예요.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고 다만 이제 너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 과정을 즐기셔야 돼요. 그리고 기록을 계속 멈추지 않고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되게 엄청 진솔한 얘기인데 원래 처음에 저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나는 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이 있다고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보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근데 평소에 그런 생각 많이 해가지고 네, 그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이런 스탠스였어요. 막상 이제 해보고 또 저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 깊게 사색하지 않았고 또 내가 확신이라고 생각했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게 예를 들면 외부 환경이나 그런 외부에 나에 대해서 무신경한 사람 한 명만 만나도 깨질 수 있는 되게 연약한 토대 기반에 근거한다는 걸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근데 아주 좋은 출발점이거든요. 자기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를 믿기 위해 어떤 경험들을 돌아봐야 되는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글을 적어주신 갈래를 쭉 보면요. 어떤 트로피 중심,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좋았던 경험들 중심인데요. 이제 비로소 안 좋았던 거, 내가 두려운 거, 내가 실패했던 거, 지금 그 경험들이 지금 쌓여서 나한테 현실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까지도 분명 사색이 되실 겁니다. 정말 자기 확신은 내가 무슨 선택을 하던지 간에 나는 성공적인 선택을 할 거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짜 자기 확신이에요. 진짜 자기 믿음은 어떤 선택지를 고르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지라는 건 좋은 선택지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그 길을 찾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지금 선택한 것에 따른 결과 다음에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실제로 내가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거죠. 인과관계상 내가 언제나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목적지로 향해 가는 게 아니라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정해진 이정표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는 계속 길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고요. 내가 길을 어디에 놓을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비유가 바로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결과 나왔을 때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실패했다면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을 믿고 성공했다면 그 다음에 뭘 선택할지 또 선택지를 만들어낼 자신을 믿는 게 진정한 자기 확신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자기를 계속 믿는 거예요. 근데 삶이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을 사유할 때 인생의 한 측면만 보셨어요. 이제는 좀 더 자기 자신을 폭넓게 보셔야 돼요. 쉽게 그냥 정말 내가 자다가 갑자기 떠오르면 이불킥하고 싶은 그런 기억들, 굴욕스럽고 치욕스러웠던 기억들마저도 온전히 다 지금의 나를 만든 재료로 잘 사용되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결국은 핵심은.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이게 너무 프라이빗한 경험이면 저한테는 안 보여주셔도 돼요. 하지만 그걸 경험을 적어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은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자기 확신이 탄탄한 그런 기반을 갖춘 회사들은 의사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일반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뭘 배워서 해야겠다라는 갈망, 이런 욕구 자체가 없어요. 조직 내에. 뭐 하고 싶어가 핵심이죠. 우리 뭐 하고 싶어가 언제나.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물어볼 때도 그런 거예요. 영진아, 우리 이거 하고 싶은데 너라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절대 질문 안 해요. 진짜 잘하는 회사는 그렇게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러러보는 그런 회사들은 얼마든지 지금 내가 온라인 세계에서 판매를 어부로 삼는다면 따라잡고도 남죠. 청소기, 그 로봇 청소기 하나 팔아가지고 17명이서 1년에 150억 하는 데도 있는데, 로봇 청소기 단일 품종 하나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만 정해지면 돼요. 정말로. 그럼 제가 좀 쉬엄쉬엄 하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열심히 하실 거고,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엄청난 아이디어, 재기 넘치는 생각들로 사업을 운영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게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없으니까 팀원들 관리도 어려운 거예요.